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수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하랬더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윤기 의원님, 그 부분이 핵심인데 쌍방울이 돈 대신 내준다는 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보고했다는데 그리고 정 실장이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셨어요, 이 대표께서? 쌍방울이 대납해준다라는 것을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 같고요.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 보도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것들이 검찰들이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흘렸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여론재판하려고 이렇게 많은 보도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화영 지사가 원래 평화부지사지 않습니까? 평화부지사가 할 일은 경기도하고 결국에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이 대북과의 관계를 푸는 말 그대로 평화부지사인 겁니다. 그 업무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알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국민들께는 헷갈리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진상 실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대북 관계를 풀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평화부지사한테 정진상 실장이 갑자기 북한 욕하세요, 북한하고 관계를 망쳐보세요라고 얘기합니까? 관계 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서 북한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대북을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해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대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도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내줄 것 같다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방북 비용은 이 대표가 보고 안 받았을 것이다.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을 해줬다. 이걸 보고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쌍방울은 계속 얘기했지만 본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투자를 한 겁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북한에서 하고 싶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거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쌍방울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좀 와전된 사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검찰이 조작한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다시 발동한 검찰의 조작 본능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일방적 진술, 자신들이 뒤집어 씌우고 싶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 방북, 대납, 그리고 불법 송금 이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의 대변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조작했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 상황인 거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2019년 방북 비용 2차례 보고 경기지사 방북 요청에 현대아산 사례 비춰볼 때 돈이 많이 든다. 송명철 조선아태이 부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수백만 불 썼고 내년에는 방북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재차 보고를 했다. 쌍방울이 돈을 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했다는 겁니다. 재차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요 검찰 진술을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한 거다. 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아닌데 검찰이 어떻게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진술하도록 뭔가 수사를 조작했다. 뭐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상에는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용을 처리했다. 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이 조작했다. 자, 강력기 형사 출신으로서 네. 어떻게 보세요? 조작 가능성.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단언은 하지 못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작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일정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쌍팔년도에는 강력계나 검사들이 사람 데려가서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물고문하고 조작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물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일정 부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만 그를 두고 유도한 조작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 차량, 법인 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 사실 한 신급당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3번, 최장 6개월입니다. 예. 그런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이 2023년 4월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아직도 구속기간이 지속되고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구속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신이 지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라면 검찰은 이 진술에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아마 다음 주에 진행되는 25일 재판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재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그 재판에서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고인 신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피고인 신문을 해야 현재 증거 능력이 낮아져 있죠.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 스스로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이라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 스스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 조서가 충분히 증거 능력을 갖추도록 당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방북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서 얘기한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입으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찰이 확인하면 된다. 다음 주 진행되는 재판에서 그 절차를 밟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혹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압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답변도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가 이어질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이죠.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인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술만으로는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진술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증거 능력 부여 절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산 전 부실장이라든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정황을 제시하면서 이미 참고인 조사를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